이력이 있으십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또 남북 보건의료 통일 관련된 연구의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저희 통일의학센터와도 지속적으로 교류해 주시고 활발하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북한 보건의료 지표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쭉 할 텐데요. 앞에 우리 신영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북한 관련돼서 데이터들에 있어서 특히 수치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지 못하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그 자료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현재 모아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북한도 결국에는 WHO든 이제 UN 산하의 다양한 국제 기구들의 자료들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트렌드에 맞춰서 북한도 바라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MDG 골에 따라서 2015년까지 보건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전 세계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많은 지원도 이루어지고 노력도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아동 사망, 모성 사망, 그리고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많은 펀딩이 몰리고 또 많은 해외 원조도 이루어졌었고요. 북한도 역시 그 수혜를 받은 국가입니다. 2015년 이후 SDG로 골의 설정이 바뀌면서 보건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확장돼서 살펴보게 되었고 관련 지표들도 여러 국가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할 텐데요. 이제 SDG 골에 따라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떠한 지표들이 있는지 제가 간략히 올려놨어요. 총 9개의 분야로 훨씬 더 확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성과 관련돼서 신생아 아동, 그리고 감염성 질환, 여기에는 이제 소외 열대지병 질환을 포함을 시켰고, 간염이나 수인성 질병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 외에 정신건강, 비전염성 질환, 그리고 약물 남용, 교통사고, 성생식보건, 필수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오염까지 상당히 범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련 자료들을 WHO 그리고 이제 UN에서 국가별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할 때 북한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Institute of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계속해서 글로벌 이제 disease burden에 대한 업데이트를 거의 2019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DG 골에 대한 지표들도 국가별로 많은 부분들이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보건의료 영역이에요. 2000년, 2010년, 2020년까지 각 아까 말씀드렸던 9개 그리고 사실 4가지는 그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돼서 어떠한 액티비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이 추가로 더 있어요. 그렇게 총 14개의 이제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의 경우 실제 이제 북한이 달성해야 될 목표 비교치 그리고 전 세계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계속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수치들을 뽑아냈을 때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결핵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만성질환,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 암, 당뇨, 이제 만성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죽음,
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그리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지표,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려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1년도 리포트인데요. SDG 골과 관련돼서 각 국가별 지표들을 모두 업데이트를 한 자료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도 많은 추정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결핵의 발생률,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망, 그리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빨간색임을 알 수가 있어요. 회색은 자료가 없다라는 뜻인데 자료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지속적으로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할 것입니다. 뒷부분에 제가 큼직큼직하게 감염성 질환,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도 강조했듯이 결핵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모자 보건은 워낙에 중요한 파트이고 이제 많은 지원이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북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만성질환과 관련된 비감염성 질환과 관련돼서 좀 다룰 것입니다. 영역이 SDG 골에 따라서 보게 되는 영역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도 더 확장된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여기 제가 좀 모아놨는데 북한에서 가장 좀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보건의료 영역의 부분들은 얼마나 많이 지원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원이 많이 됐을수록 관련 자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WHO, 특히 UN 오차라든지 그런 죄송합니다. FAO라든지 유니세프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컨트리 오피스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이고요. 관련 보고서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어떠한 국가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전략을 계속해서 만들었고요. UN 오차 같은 경우에는 Needs and Priority라고 해서 2015년 이후 매년 어떠한 수요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선정해서 사실 작년까지도 데이터를 보고서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니세프에서 하는 대표적인 믹스 데이터, 다중지표군 조사, 그래서 특히 모자보건과 관련된 영양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2010년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17년도에 자료가 조사가 광범위하게 되었었고요. 이제 북한에 있는 유엔 기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건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전략안을 마련한 게 UN Strategy Framework인데 2011년부터 20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보건선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진 전략 보고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북한의 현재 상황들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현재 우리 이번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리스트를 봤는데 굉장히 다양했고 과도 다양했지만 정책과 관련돼서 보건 정책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원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정권 전과 후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던 영역을 봤을 때에 그 전까지는 인도적 지원에 많은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사실 2005년 우리는 더 이상 긴급 구호가 아닌 보건의료적 개발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한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의 방향성도 변화였고 보건 쪽에 이제 실질적인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은 물론 이제 식량과 관련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핵과 말라리아 그게 원래 MDG 골에 있어서 많은 펀딩이 있다고 하였었죠. 그 외에 이제 모자보건과 관련된 영양을 포함한 기초보건 진료와 영양 그리고 이제 백신과 관련된 지원들이
굵직굵직하게 가장 많은 지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원을 가장 꾸준히 했던 게 여기 EU 속하고요. 핑크색으로. 그 이후에 글로벌 펀드가 결핵과 말라리아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였고요. WFP 연생 후 꾸준히 식량 지원을 FAO와 함께 하였고, 가비가 백신과 관련된 지원으로 지금 북한의 백신을 거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WHO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아주 오래 전부터 초기부터 지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UNFPA, 유니세프, WHO. 유니세프는 필수 의약품 지원을 많은 역할을 하였고, WHO는 감염성 질환과 시스템 디벨롭먼트, 그런 체계 구축, 역량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봤을 때 이러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북한의 지금 요게 그 글로벌 헝거 인덱스 속하게 되는데, 이제 헝거 인덱스가 뭐냐면은 이제 식량 공급, 그리고 아이들의 뉴트리션 상태, 그리고 아이들의 사망과 관련된 지표들을 모아서 그 나라 국가를 이제 어느 수준인지를 보는 건데,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많은 호전을 보이다가 사실 2015년 이후, 중반 이후부터 다시 나빠지는 수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북 제재의 영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자료들이에요. 이제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 많은 변화가 있고 준 부분도 있지만, 인도적 지원과 관련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게 IFRC이고, 이것은 이제 재난 재해와 관련된 긴급보호가 많이 필요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북한은 거의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받고, 이게 결국에는 식량 공급의 저하, 그것으로 인한 면역력, 영양 공급의 감소, 그것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있어 특히 산모나 아동에 있어서의 면역력 저하와 건강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즌 파이어티 2020년 자료인데요. 2015년 이후에 거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실제 공급보다 지원됐던 건 20% 정도로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19년도 북한으로 지원됐던 그 지원 금액은 전 세계 최하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지원이 많이 부족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9년 이제 거의 1,000만 명 정도, 한 40% 정도가 식량 부족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 부족 상태임을. 이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질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감염성 질환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볼 중에서 그 지표들을 제가 설명을 쭉 간단히 넘어갔었는데, 감염성 질환 중에서 HIV, 결핵, 말라리아, B형 간염의 이제 항원 유병률, 그리고 이제 와시와 관련돼서 얼마나 아이들의 모탈리티 레이트에 관련성이 있는지,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지표를 감염성 질환 SG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다른 지표들은 그래도 이게 지금 WHO 리즌에 따라서 구분을 해줄 건데,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메리카, 시에로 지역, 유럽 지역, 중동 지역, 그리고 외프로 지역 평균을 본 거고, 전 세계 평균을 봤을 때 결핵은 다 높아요.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지표들은 좋습니다. 보시면은 말라리아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B형 간염과 관련된 항원 유병률 5세 이하 아동과 관련돼서도 0점이면 상당히 좋은 점수이거든요. 이러한 큰 차이들을 보이고 있고, 앞에서 북한으로 지원됐던 큼직큼직한 지원의 영역들에 있어서 결핵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펀드에 의해서 많은 지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이는, 이거는 예방접종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수직된 체계 내에서 지원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보이지만,
의료 시스템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관리까지 되고 내성결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촘촘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오히려 질병 부담이 높아지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북한도 역시 좋아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북한이 지금 고위험 질병 부담을 갖고 있는 전 세계 30개 국가 중에 계속해서 그 30개 국가에 속하게 되고 특히 내성결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고위험 국가에 속하고 있어요. 이건 2020년도 그 결핵 글로벌 리포트의 자료인데 결핵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코올 유스 디소더, 당뇨, HIV, 스모킹 그리고 영양결핍의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핵 외에 결핵에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 외적 요인에 있어서 그 클린 퓨얼이 어떠한 그 이제 재료를 이용해서 난방이든 식사를 하는지 연료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때 얼마나 환경오염에 노출이 되느냐, 영양 상태, 도시 내에서의 빈민 정도, 그리고 소셜 프로텍션이 얼마나 있는지, 파버티, 빈곤과 관련돼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의 이제 불균형. 이게 점수가 좋을수록 상태가 좋다는 건데 점수가 상당히 나쁘고 대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타 국가, 고위험 국가 30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북한을 보더라도 영양 이외 부분보다 영양이 훨씬 더 큰 위험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점수가 좋지 않죠.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 자체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결핵 유병률을 보면 지금 젊은 연령층에서 오히려 불병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타 국가의 경우, 다른 30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일수록 유병률이 더 높은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렇게 젊은 층에 많다라는 것은 젊은 남성의 이렇게 면역력이 좋아야 하는 층에서도 면역력이 낮고 영양과 관련된 부족함이 있고 감염과 관련돼서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가 보이고 있음을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실제 대북 제재 이후 보면은 케이스 디텍션, 얼마나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치료 성공률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결핵에 의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식량 부족, 영양 결핍,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서 사망률 증가까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해 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엔에서 스트래티지 플랜을 설정을 해서 각 질환별로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지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 결핵과 관련돼서는 다제내성은 계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과 관련돼서 사실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뒤에서 다시 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전 국가의 결핵 유병률 조사가 이루어진 게 1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내성결핵과 관련된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 질병 부담의 수준을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뮤친베리 2008년도부터 벌써 다제내성과 관련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벌써 니드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진 엑스퍼트가 처음 들어간 게 13년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느리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왜 결핵과 관련돼서 내성결핵이 생기는지 이거는 체내 전환국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고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다자제성과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은 세제 전환들임을 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글로벌 펀드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감사합니다. 제가 결핵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결핵이 관리되고 있고 또 어떠한 그 부족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지원이 들어갔고 왜 그 다제내성이 중요하고 그것 위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넣었고요. 제가 이 자료는 요청하시는 분 또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2000년 초반에 확 올랐다가 2002년부터 8년까지 WHO에서 집중적인 치료, 2009년부터 11년까지 한국 경기도와 함께 공동 방역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거의 엘리미네이션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방접종, 처음부터 굉장히 아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방접종은 다 보면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는 다 접종률 나빠지고 모든 지표들이 안 좋은 수준인데 이게 다 올라갑니다. 백신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과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접종률을 높게 보이고 있고요. 북한과 남한은 기본적으로 여기 북한은 펜타 백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접종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캐처 백시네이션으로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한국 정부 통해서 들어갔어요. B형 감염의 그 출생 시에 이루어지는 백신의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99%까지. DTP의 3차 감염 거의 99%까지. 상당히 백신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콜드체인은 이제 도, 시, 그리고 이 진료소에서 냉장은 시 단위까지 그 이후에는 직접 자전거 타고 각 호 담당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일 필요한 백신을 갖고 접종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콜드체인이 그렇게 잘 구비되어 있지는 못해요. 따라서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초저온 그런 화이자와 같은 백신은 지금 취급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백신은 지원이 됐을 때 상당히 좋은 접종률을 보일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자료 조사한 2019년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18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2020년 자료를 보면 위생방역소의 비상방역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망에 가입을 하라.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라는 신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전산화 작업들의 기초는 마련됐을 것이라 좀 추정을 합니다. 간염의 경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간염으로 인한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높고 북한도 시로시스 간경화와 간암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고 사망에 영향을 끼치는 그 순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 감염 예방을 백신을 통해서 많이 이루었고 아까 보시면 0.2% 정도로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2006년 수준에 해당이 돼요. 지금 많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신생아 접종 시기 개선이라든지 백신 보관의 개선에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24시간 이내에 접종하는 부분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과 관련돼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HIV 영명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HIV 치료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이 있어요. 유병률이 있고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 공식 데이터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기생충과 관련돼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자료들을 합쳤을 때 유병률이 한 40%, 37% 정도 된다. 확인을 해보고 있고, 토양 매개뿐만 아니라 주요렙층처럼 수질 오염을 통한 이제 기생충 감염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가장 최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보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자료가 북한이 빨간색, 이게 남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북한과 유사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의 이제 수치들을 보면은, 북한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모성 사망의 경우도 그렇고, 5세 이하 아동 사망도 그렇고요.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 모성 사망비, 그리고 5세 이하 아동, 신생아 아동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별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어디서 분만을 하느냐? 많은 경우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하지만 집에서 분만을 하는 농촌의 경우, 경제 수준에 따라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집에서 분만을 한다. 집에서 분만했을 경우에 50%, 거의 40% 정도가 미드와이프나 간호사에 의해서, 의사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분만을 한다.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계층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이제 도시에 살거나 한 경우에 의료 접근성이 더 높고, 그것이 결국에는 모성 사망기의 지역적 격차와도 연결이 되는 것을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020년 자료에서도 분명하게 모성 사망비의 지역별 격차, 이것이 식량과 관련돼서, 의료 물품과 관련돼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의 격차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감염성 질환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비감염성 질환이 결국에는 사망 1위이고요. 그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위험도가, 이제 영향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연도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엘더리 케어라든지 장애인과 관련돼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전략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 다 보셨던 자료이고요.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한국이 파란색이면 북한은 주황색, 2035년이 되면 15%, 65세 이상 인구가 15%나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노인 증가 속도가 이제 북한도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이제 북한은 60세 이상, 남한 65세 이상을 비교했을 때에도 북한이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실질적인 수행 능력이 부족한 군이 더 많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젊은 60층에서조차도 북한은 도움이 필요한 인구군이, 노인 인구군이 높다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성질환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북한이 호담당 의사, 1차 의료의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고,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결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조금의 타개를 위해서 WHO에서 2014년도에 합병증을 디텍트하고 매니지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시범 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뤘다는 보고예요. 이 리드가 상당히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1차 의료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돼서도 여기 좀 자료가 써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들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그 발표를 마쳤는데요.